김광섭의 저녁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이 김광섭 시는 본래 자연을 매개로 해서요.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인 작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뭐냐면 문명이나 도시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시도 사실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약간 좀 질이 좀 달라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결국은 시적 화자가 별이라고 하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쓰고 있는 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이 시의 제목인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내가 별을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별을 인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를 읽어보면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별은 위에 하늘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는 그 땅에 있는 나를 내려다보겠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별을 올려다보겠죠. 이것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강하게 빛나게 되는데 밝음 속에 사라진단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밤이 깊을수록 아마 내가 바라본 별 주변에 달이 있었던 모양이야. 보름달 같이. 그 속에서 달빛 때문에 별빛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별은 뭐냐면 그런 어떤 여러 개의 별들이나 아니면 달빛 속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는 밤이니까 당연히 뭐냐면 땅 위에서 지상의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자, 결국은 둘 사이의 어떤 쳐다보는 행위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이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 다시 만나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의 표현은 이 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정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뭐냐면 나와 별로 표현되고 있는 두 대상이죠. 두 대상의 어떤 특별한 인연과 그 인연의 단절, 이별할 수밖에 없는 숙명, 맞습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인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존재라면 언젠간 다시 그 인연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희망, 이것이 이제 이 글의 주제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글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 글은 주제부터 선생님이 어려우니까 먼저 찍어드릴게요. 자, 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삶에 대한 성찰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잖아. 그쵸? 예. 결국 뭐냐면 탄생 이후에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만나잖아? 만나면 결국 뭐냐면 헤어지는 게 반드시 일어날 일, 회자정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건 이제 회자정리라고 그래요. 만난다. 회자, 만나는 사람은 정리, 반드시 리별한다, 이별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봐요. 그럼 이 별은 결국 뭐냐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걸 얘기하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는 말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과 천상은 그만큼 거리가 많잖아요. 천상이야, 천상.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먼 거리를 극복하고 둘 사이의 인연이,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중에서 많은 별 중에서 하나의 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 별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많은 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둘 사이의 인식이나 인연이 나오면 이 인연이 매우 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특별합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인연이 매우 특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상과 천상의 이 거리를 극복한 인연이다.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인연은 인연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인연을 보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고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되는데
그쵸? 사라지니까. 근데 또 뭐냐면 한쪽으로 봤을 때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대조가 또 성립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이한 수학법을 지니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사라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소멸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멸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 여기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야 사실은 별이라고 하는 게 날이 어둑해질 때 저녁부터 뜨죠. 그래서 저녁이가 되는 거야 제목이. 그래서 밤이 되면은 진하게 발현이 되다가 결국은 아침이 되어가는 과정에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는 떴다가 사라진 것은 자연의 섭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섭리는 서로 간에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연의 섭리, 마치 인간의 운명처럼 이 이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은 결국 뭐냐 아니라 섭리이자 운명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이별이 필연적인 겁니다. 이별의 이게 필연성이죠. 필연성. 반드시 이별은 우리는 만났어. 너무 좋아해.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이별은 필연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재회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으로 이 시를 끝맺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되는 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사이는 정다운 사이인 거야. 그죠? 이 정다운이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 서로가 스페셜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야. 어떻게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정다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1년이죠. 1년. 1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나 별들 중에서 너나 나가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로 정답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친밀함을 표면적으로는 친밀함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예.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만큼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특별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죽거나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이 유지될 거야. 유지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자 우리가 이 수업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 대한 성찰이 나오고요. 결국 뭐냐면은 어떤 맺어진 인연은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섭리나 운명에 의해서 반드시 헤어지거나 아니면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자 이런 운명론적인 필연론적인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끝이 나올 때 결국 뭐냐면 종교리 후주제 원칙으로 보잖아요. 후주제 원칙. 결론은 뭐냐? 후주제 원칙에 입각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만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삽니다. 못 만날지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희망과 그다음 요것이죠. 요걸 A, 요걸 B라고 했을 때 이 A, B 두 개 합쳐서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수사법이 이게 1번만 나와 있는데요. 예, 1번과 2번만 선생님 정리해 줬는데 수사법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김강섭의 시 자체가 김강섭이라는 시인 자체를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이 사람은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수사법을 썼느냐, 표현 방법을 썼느냐, 어떤 보조관념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강섭은 내용주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교라든가 시어의 선택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상 얼마나 심오하고 건강한 내용을 담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이 김강섭 시인이 쓴 작품들을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볼 때는 결국은 삶에 대한 성찰로서 이제 운명론적인 세계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희망, 그나마 이제 수사법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면 별과 나 사이에 처해 있는 위치의 차이, 천상과 지상이냐, 아니면 밝음 속에 사라지냐, 어둠 속에 사라지냐,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인식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